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우리가 개정농지법이 지금 실행된 게 몇 네. 개월이나 됐지? 작년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됐으니까 이제 한 4개월, 5개월째 됐네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혼란이 됐는데 그렇죠. 나는 뭐 농지법, 농취증 이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대충 이게 뻔히 보이더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또 실제로 현장에서 농취증을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는지 빨리 나오는지 아니면 농지위원회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개념이 잘 안 잡혀. 맞아요. 너무들 어려워하셔서 요새는 낙찰 받는 것보다 농취증 받는 걸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어디까지나 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농취증을 받는 사람들의 그 요건을 조금 면밀하게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발급 기준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발급 기준을 지키시면 조금 더 쉽게 농취증을 취득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 그런 방법이나 대안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개정농지법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기준에 대해서 우리 경매스쿨 현미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농취증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요. 또 이 영상 말고도 현미경에서 농취증에 관련된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으니까 또 같은 영상들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있어요. 그렇지. 그게 모든 법인.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은 농업법인? 농업법인인데 그러니까 농업법인은 그냥 예외 없이 농지위원회로 직행한다라고 보면 그렇죠. 돼. 농지와의 어떤 거리, 우리가 기준이 보통 30km인데 30km 이내이든 밖이든 또 인근 시군구든 아니든 무조건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네. 왜 그러냐면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혜택이 많아. 혜택이 많다 보니까 이게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과연 야가 농지를 취득해서 투기의 성격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걸 따져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농업법인 또 모든 법인은 그냥 농지위원회로 직행한다고 보면 돼. 그렇죠. 농지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면 처리 기간이 이제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하라 이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 이외의 개인인데 농지와 그 거주지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지죠. 그렇지. 전입지하고의 거리가 30km 이상이거나 또는 인접 시군구가 아닌 관외 거주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농지와 내가 지금 거주지 거리가 30km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관외 거주자야. 그렇죠. 근데 30km 이상이긴 하지만 인접되어 있는 시군이다. 예를 들어서 용인에 사시는데 저 화성 끝까지는 아마 30km가 넘을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용인과 화성은 붙어 있기 때문에 면접이기 때문에 그건 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개인은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외 거주자는 농업인이든 농업인이 아니든 관외 거주자는 무조건 농지위원회 심의가 들어가는 거고요. 처리기간 14일. 하지만 관내인데 관내에 있는 개인 중에 또 농업인과 비농업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렇지. 자, 그 관내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 어찌됐건 농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취증을 받으려고 하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취증을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나와. 웬만하면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농취증을 취득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야. 그렇죠. 그래서 관내 농업인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 내 경험치로는 4일 이내에 나와. 보통은 7일이죠. 그렇지. 지금 7일인데 관내 농업인이 취득할 때는 4일 정도면 충분히 나온다. 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자, 또 문제가 되는 게 관내 비농업인. 이 비농업인도 신규 취득이냐 기존 농지가 있느냐 그런 것으로 나눠지긴 하지만 일단 관내 비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냐 아니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냐 여기로 또 나눠져.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 경영계획서가 필요하고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만으로도 농지증이 취득이 가능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지금 5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인데 만약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함으로써 600제곱미터를 취득함으로써 합쳐서 1100제곱미터가 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고 그렇지. 5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200제곱미터를 취득을 하게 되면 7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로 신청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계 등록을 안 했어. 즉 농업인이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인적 요소의 미비로 농지증이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지금 자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빨리 농업경영체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 쉽게 취득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걸 급하게 하면 또 안 되거든. 그게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 농지를 잘라야지. 자, 그리고 이 농지증 관련해서 저희가 아마 유튜브에서 한 10편 이상 농지증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도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우리 단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기존에 농지를 갖고 있는데 이 농지를 직접 작용하지 않고 임대를 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새롭게 내가 농지를 취득했을 때 농지증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그 차이지. 그렇죠. 만약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농업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했듯이 농지를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자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농지증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쉽게 안 나와.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 전체를 임대를 줘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군요. 그렇지. 그 두 번째는 관외 거주자인데, 그러니까 즉 내 농지하고 내 거주지하고의 거리가 30km 이상이고 또는 인접 시군구가 아닌 경우에 농지증 신청 전에 그 농지 인근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법과 합법의 중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현미경 단톡방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 마을회관으로 주소를 전입하겠다고. 아니 그 많고 많은 곳에서 왜 하필이면 마을회관이야. 그 농업 담당하시는 분이 설마 마을회관 주소를 모르겠냐고. 관내에 있는 좀 다른 곳으로 넣어도 충분하게 될 텐데 뭐 굳이 마을회관이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고시원이나 고시텔 이런 데로 가야죠. 가더라도. 그렇지. 정 갈 데가 없으면. 조금 아시는 분 쪽으로 해서 주소를 넣고 농지증을 신청하면 당신 주소 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런 말 안 하거든. 그런 얘기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게 살짝 합법과 불법까지는 아니겠다. 편법의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도 농지증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정 이제 힘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사실 관내 거주자 농지 심의를 받으면 받을 수는 있잖아요. 뭐라도. 그렇지. 관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영농에 종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명하면 농지증은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조건 농지위원회로 들어가면 안 된다. 나는 농지증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농지위원회로 들어가는 걸 웬만하면 다 피하려고 하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데요. 그죠? 그렇지. 자, 세 번째로는 지분 농지인 경우에 농지증은 잘 나올까? 어때요? 지분 농지는 농지증 잘 안 나옵니까? 아니 지분 농지든 아니든 처음에 말했듯이 관내냐 관외냐 또는 여기를 따져야지. 또는 이제 그 영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경작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데 지분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내 지분이 어디만큼에 있다라고 해서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에서는 지분 농지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을 특정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지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특정해서 오라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데 정해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렇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계획일 뿐이니까. 그렇지. 계획일 뿐이니까. 네. 그래서 농취증에 대한 것은 제일 처음이 관내냐 관해냐. 내가 기존의 영농인이냐 아니면 비영농인이냐. 이런 거를 따지고 나머지 물적 요소,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 농지에 묘지가 있다, 이런 것은 경매나 공매에 있는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 다만 이것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서 농취증이 변경된 사항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치우님 이제 농지법이 개정되고 이렇게 농지위원회 심의를 시작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 분위기는 요새 어때요? 이 농지위원회 분위기가 사실상 어떤 투기의 목적을 골라낸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내 느낌에 그래. 내 느낌에 이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런가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 농지위원들이 처음에는 야심차게 출발을 해서 아, 내가 이거를 허가를 내줘야 저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겠구나. 아, 내가 이거를 허가를 안 해주면 저 사람이 농지를 취득을 못 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우월감? 어찌됐건 내가 여기에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그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에서 사람들이 좌지우지 되질 않아. 그렇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투기의 심리를 어떻게 집어내냐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자꾸 요식행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 쌓여가는 그 업무의 강도가 점점 누적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많은 농취증 신청을 다 심의에 놓고 또 그거 가부 결정해서 통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일이.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농취증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농지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낙찰자는 몇 명이야? 하나. 그러면 아무리 내가 심의하고 절차를 알려주고 통보해도 찾아가는 사람 몇 명? 하나. 한 명. 그럼 나머지는 그냥 폐기. 이렇게 되잖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표시가 안 나잖아요. 뭐 당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차츰 이런 농지위원 심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글쎄요, 뭐 탁상 행정 같아서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당장 없어지진 않겠죠. 그렇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개정된 농지법 안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약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영상에 농취증 관련된 것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지금 단톡방 주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